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점심에 냉면을 먹었어요.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나니까 배가 부글부글 소리 나고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했어요. 속도 좀 불편하고요. 아, 내가 요즘 소화가 안 좋구나 싶었어요. 사실 요즘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고 트림도 자꾸 나오고 가스도 차고요. 그리고 변비도 심해졌어요. 화장실 가는 게 정말 고역이에요. 힘을 너무 줘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또 설사를 해요.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요. 속쓰림도 자주 있어요. 특히 밤에 누우면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소화제를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세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바로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야 한대요. 그래서 외출하는 게 무섭대요. 언제 배가 아플지 모르니까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신대요. 여행도 못 가시고 모임도 조심스럽고요. 또 다른 친구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세요.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올라와서 목이 따갑고 기침도 나온대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약을 먹어도 완전히 낫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또래에서 소화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고는 하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소화기내과에 가서 검사도 받고 선생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큰 병은 없었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르신, 먹는 방법과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나이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 봤어요. 지금 1달 반 정도 됐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속이 훨씬 편하고 변비도 많이 좋아졌고 속쓰림도 거의 없어요.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실천해서 효과 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저처럼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면 위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음식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위장 운동도 느려진대요. 음식이 위장을 지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더부룩하고 답답한 거죠. 또 침 분비도 줄어들고 씹는 힘도 약해지고 장 근육도 약해진대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소화가 안 되는 거래요. 게다가 약을 여러 가지 먹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이런 거요. 이런 약들이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고 열심히 실천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천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예요. 이게 정말 기본인데 가장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10분이면 밥 한 그릇 뚝딱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 침이 많이 나와요.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입안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된대요. 그리고 음식을 잘게 부수면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훨씬 쉬워진대요. 저는 이제 한 입에 30번씩 씹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천천히 먹으니까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 포만감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도 안 하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는 소식하기예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돼요. 특히 나이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적게 먹는 게 좋대요. 저는 이제 밥을 70에서 80%만 먹어요. 배부르게 먹지 않아요. 예전엔 밥은 배불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대요. 조금 부족한 듯이 먹는 게 위장에 편하대요. 처음엔 허전했어요. 밥을 다 안 먹고 일어서니까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면 딱 적당해요. 배가 부르지도 고프지도 않은 상태요. 그리고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어요. 끼니를 걸으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대요. 어떤 분들은 5끼를 소량씩 드시기도 한대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대요. 우리 위장도 생체 리듬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먹으면 소화 준비를 한대요. 저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먹어요. 매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고 식욕이 생겨요. 위장이 적응한 거죠. 특히 저녁은 일찍 먹는 게 중요해요. 늦게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대요. 저는 저녁을 6시에 먹고 자기 전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을 둬요. 그러면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자니까 속이 편해요. 네 번째는 음식 선택이에요.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해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맵고 짠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준대요. 저는 이제 이런 음식들을 피해요.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요. 죽, 찜, 국, 조림 이런 거요. 특히 아침은 흰죽이나 야채죽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도 막 깨어난 상태니까 부드러운 걸로 시작하는 게 좋대요. 고기도 기름기 적은 걸로 먹어요. 삼겹살이나 갈비 대신 닭 가슴살이나 생선을 먹어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 좋대요. 5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변비를 예방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대요. 저는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해요. 시금치, 배추, 브로콜리, 당근, 호박 이런 채소들을 삶거나 쪄서 먹어요. 생채소는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익혀서 먹는 게 좋대요. 그리고 과일도 먹어요. 사과, 배, 바나나가 좋대요. 통곡물도 좋아요. 현미, 잡곡밥이 식이섬유가 많대요. 저는 흰쌀밥에 현미나 보리를 조금 섞어서 먹어요. 처음부터 잡곡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6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장이 잘 움직이고 변비가 안 생긴대요. 저는 하루에 물을 6잔 정도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전후로 1잔씩 이렇게요.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조금만 마셔요. 따뜻한 물이 좋대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대요. 저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1잔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화장실 가기도 좋아요. 7번째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장 건강에 정말 좋대요. 장에 좋은 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을 줄여준대요. 저는 매일 아침 유산균을 먹어요. 요거트도 좋아요. 저는 아침에 요거트를 먹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피하고 플레인 요거트를 먹어요. 거기에 과일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유산균이 많대요. 우리나라 음식이 장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저는 매 끼니마다 김치를 먹어요. 단,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담근 거로요. 8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진대요. 특히 걷기가 좋대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요. 산책하면서 가볍게 걷는 거예요. 식후에 가벼운 산책도 좋아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소화가 잘 된대요. 저는 저녁 먹고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소화도 되고 기분도 좋아요. 배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만 해도 장 운동에 도움이 된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배 마사지를 해요. 9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긴장하면 위장도 긴장한대요. 저도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더 불편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해요. 저는 뜨개질을 하면서 마음을 풀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도 하고요.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저는 웃긴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많이 웃으려고 해요. 심호흡도 도움이 돼요. 긴장될 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몸이 이완된대요.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심호흡을 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마음이 편해져요. 10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에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면 좋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마시고 아침 먹고 화장실 가요. 매일 같은 패턴이에요.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너무 힘주지 말아야 해요. 치질이 생길 수 있대요. 저는 5분 이상 안 앉아 있어요. 안 나오면 그냥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요. 변이를 느끼면 참지 말고 바로 가야 해요. 참으면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긴대요. 저는 예전에 밖에 나가면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서 참곤 했는데 이제는 참지 않아요. 11번째는 과식 피하기예요. 과식은 소화의 적이에요. 특히 저녁에 과식하면 안 돼요. 자는 동안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해요. 저는 식사할 때 작은 그릇을 써요. 큰 그릇에 담으면 작게 많이 먹게 되거든요. 작은 그릇에 담으면 적당히 먹게 돼요.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껴요. 배가 80% 찰 때 수저를 놓아요. 조금 아쉬운데 싶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후에 딱 적당해요. 12번째는 금식 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아침까지 12시간 정도 금식하는 게 좋대요. 위장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저는 저녁 6시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야식은 절대 안 먹어요. 예전엔 밤에 출출하면 과자나 라면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참아요. 정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이나 우유 한 잔만 마셔요. 13번째는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예요.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요. 저는 이제 싱겁게 먹어요. 국물도 짜지 않게 끓이고 김치도 싱겁게 먹어요. 고춧가루, 후추, 마늘, 생강 이런 자극적인 양념도 조심해요. 너무 많이 쓰면 속이 쓰리거든요. 조금만 써요. 그리고 커피도 줄였어요. 커피가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대요. 탄산음료도 피해요. 탄산이 위를 부풀게 해서 더부룩하대요. 저는 이제 콜라나 사이다 대신 보리차를 마셔요. 14번째는 식후 습관이에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말아야 해요.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다려야 한대요.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대요. 저는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가벼운 산책하고 TV 보거나 뜨개질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면 2시간에서 3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속이 편해요. 식후에 과일을 바로 먹지 않아요. 과일은 소화가 빨리 되는데 밥 위에 과일이 있으면 밥 소화를 방해한대요. 과일은 식사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먹거나 간식으로 먹어요. 15번째는 약 복용 방법이에요.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중에는 공복에 먹어야 하는 것도 있고 식후에 먹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제대로 안 먹으면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대요. 저는 약사 선생님께 자세히 여쭤봤어요.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거요. 그리고 약 먹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대로 지키니까 속도 덜 불편해요. 진통제나 소염제는 위장에 안 좋대요. 관절 아프다고 자주 먹으면 위염이 생길 수 있대요. 저는 이제 꼭 필요할 때만 먹고 먹을 때는 위장약과 함께 먹어요. 16번째는 흰쌀밥 조절이에요. 흰쌀밥만 먹으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저는 흰쌀에 현미, 보리, 콩을 조금씩 섞어서 밥을 지어요. 처음엔 잡곡 비율을 10%로 시작해서 점점 늘렸어요. 지금은 30% 정도 섞어요. 단, 소화가 안 좋을 때는 흰죽이나 흰쌀밥을 먹어요. 잡곡이 오히려 부담될 수 있거든요.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는 거예요. 17번째는 술과 담배예요. 술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한대요. 저는 이제 술을 거의 안 마셔요. 모임에서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집에서는 안 마셔요. 담배는 더 안 좋대요. 위혈관을 수축시켜서 위 점막이 손상된대요.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끊으세요. 담배 끊으면 소화 기능이 훨씬 좋아진대요. 18번째는 복부 보온이에요. 배를 따뜻하게 하면 소화가 잘 된대요. 특히 에어컨 바람이 직접 배에 닿지 않게 해야 해요. 저는 여름에도 배에 얇은 이불을 덮고 자요. 그리고 외출할 때도 배를 따뜻하게 해요. 얇은 복대를 하거나 옷을 한 겹 더 입어요. 배가 차가우면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19번째는 자세예요. 식사할 때 자세가 중요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먹어야 해요. 구부정하게 앉으면 위장이 눌려서 소화가 안 된대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먹어요. TV 보면서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먹지 않아요. 그리고 서서 먹거나 걸어다니면서 먹지도 않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에 집중해요. 20번째는 병원 가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계속 아프거나 혈변이 나오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했어요. 무섭긴 했는데 검사 받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큰 병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5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게 좋대요. 혹시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진단을 받으시면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해요. 약만 먹고 생활습관을 안 바꾸면 계속 재발한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천천히 꼭꼭 씹기, 소식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소화 좋은 음식 선택, 식이섬유 섭취, 충분한 수분, 유산균,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배변, 과식 피하기, 금식 시간,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식후 습관, 약 복용 방법, 흰쌀밥 조절, 술 담배 금지, 복부 보온, 바른 자세, 그리고 정기 검진. 이 20가지 중에서 여러분께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빨리 먹던 습관, 과식하던 습관, 맵고 짠 음식 좋아하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고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속이 편해서 밥 먹는 게 즐거워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식후에도 가벼워요. 변비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가는 게 편해요. 속쓰림도 거의 없어서 밤에 잘 자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 영양 흡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기운도 나고 얼굴색도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요즘 좋아 보인다고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외식하면 좀 맵게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음 날부터 다시 관리하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변해요. 저도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 더 좋아요. 저는 배우자한테 제가 배운 거 다 알려줬어요. 같이 천천히 먹고, 같이 소식하고, 같이 산책하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힘도 되고 재미있어요. 음식도 같이 조절하니까 좋아요. 예전엔 제가 짜게 먹지 말자고 해도 배우자가 이게 맛있는데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싱겁게 먹어요. 그랬더니 배우자 속도 편해졌대요. 마지막으로 식단 일기를 쓰시는 것도 추천해요. 매일 뭘 먹었는지, 속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수첩에 적어요.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더니 속이 쓰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제게 안 맞는 음식이 뭔지 알게 됐어요. 김치찌개처럼 맵고 짠 찌개류는 제 속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덜 맵게 끓여 먹어요. 여러분도 자기 몸에 귀 기울이세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불편한지, 언제 속이 편한지 이런 걸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좋아졌잖아요. 소화가 잘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맛있게 먹고 편하게 소화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밥 먹는 게 행복이에요. 예전엔 밥 먹는 게 두려웠어요. 먹으면 속이 불편할까 봐요. 그런데 지금은 식사 시간이 기다려져요. 손자들이 놀러와서 같이 밥 먹을 때도 편해요. 예전엔 손자들 앞에서 트림하고 배부르고 그래서 민망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편하게 먹어요. 손자들한테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해라고 가르쳐줘요. 여행 갈 때도 편해졌어요. 예전엔 여행 가면 음식이 바뀌어서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 찾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어디 가서든 제가 배운 원칙대로 천천히 적당히 먹으면 되니까요. 제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소화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소화 건강 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음식이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함께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화 안 되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속 편하게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게 드시고 속 편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